요 부등식이 동시에 승립하는 요게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해봤죠.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하면 요 두 개가 우리가 델타1과 델타2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이 부등식이 동시에 승립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델타1, 델타2에서 만약에 미니멈인가 델타1이 요 놈이 더 작은 값이면 자, 요 가운데 내용은 똑같죠. 그죠? 요 놈이 더 작은 값이면 요 루트가 델타1보다 작으면 무슨 말이죠? 델타2보다 작다가 바로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죠? 요 둘 중에서 델타1이 더 작은 값이면 요 루트가 델타1보다 작으면 델타2보다도 당연히 작죠. 델타1이 작으니까 델타2는 델타1보다 더 큰 값이니까 델타1보다 작으면 델타2보다 당연히 작죠. 또 요 둘 중에서 요 루트가 델타2보다 둘 중에서 델타2가 더 작다라고 하면 이 루트가 작은 값인 델타2보다 작으면 큰 값인 델타1보다 작다가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것이 바로 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일단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극한이 우변이 승립할 때 좌변이 승립함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수학적 표현은 요거, 자, 요게 지금 복소수 Z고 요게 지금 복소수 Z0죠. 그죠? Z 빼기 Z0의 절대치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일 때에 FZ 빼기 W0의 절대치가 에프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이 승립할 때에 결국 요 놈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면 요 놈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인 셈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요 FZ라는 함수가 지금 요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위에서. 그리고 W0라는 것은 우리가 요 위에서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자, 요 UX, Y하고 자, 요 U0라는 요 실수부 부분, 자, 요 실수부 부분하고 허수부 부분을 각각 따로 떼가지고, 그쵸, 절대치 플러스로 만들어 놨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놈과 요 놈이 여러분 편의상, UX, 빼기 U0를 편의상 우리가 A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I 해주고, 자, VX, Y에서, 자, 요 V0를 뺀 것을 우리가 편의상 B라고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A는, 이 라지 A는 UX, Y에서 U0를 뺀 것을 선생님이 편의상 A라고 해서. 그리고 VX, Y에서 V0를 뺀 것을 우리가 편의상 B라고 했다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IB의 절대치는 A의 절대치와 우리가 IB의 절대치, IB의 절대치와 비교했을 때는, 자, 요 놈이 합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우리가 성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X 플러스 Y하고 X의 절대값하고 Y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항상 요 놈이 요 놈보다 어떻게 하다? 크거나 같다는 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IB의 절대값에서 우리가 I를 밖으로 이렇게 절대치 I를 밖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요게 지금 A에 해당되고, 요게 지금 B고, 요게 뭐죠? I죠. 요 꼴이 지금 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 I의 절대치는 뭐니까? 요게 항상 1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요걸 떼버리고 요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UX, 빼기 U0의 절대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했으니까 요 놈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죠. 그리고 VX, Y 빼기 V0의 절대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하겠죠. 그럼 요 놈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니까 이 두 개의 합은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F0에서 W0를 뺀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Z의 절대치 극한값은 뭐다? W0다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요
요 표현하고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요 놈이나 또는 요 놈하고 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우변이 성립할 때에 좌변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책에 보면 세세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작은 우리가 기본적인 산수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놨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학교 시험에 이런 걸 증명 문제로 또는 각종 시험에서 증명 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시오름 4는 복소 함수의 극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실함수의 경우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z가 한없이 z0에 가까워질 때에 fz의 극한값을 l이라고 하고 gz의 극한값을 k라고 했을 때에 자, 이 두 복소 함수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더하면 되고 fz에서 gz를 뺀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복수 함수를 곱한 거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곱하면 되고 나누었을 때는 나누면 되고 물론 이 분모는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절대치의 fz에 절대치를 붙인 요 복수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을 때도 절대치 안의 극한값을 구해서 절대치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fz의 극한값과 gz의 극한값 각각 l과 k로 이렇게 수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복수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증명하라고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z 대신에 i를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답니다. 다만 여기서 z 대신에 i를 대입했을 때에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모양으로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없죠.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를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가 이 극한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z-i라는 인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도 z-i라는 인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z4승 빼기 1은 자, z제곱 플러스 1, z제곱 빼기 1인데 자, 요 인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생기는 거죠. 자,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자, 요렇게 마이너스 i의 뭐다? 지금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z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요걸 인수분해, 요 부분이 z제곱 빼기 i제곱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z-i, z 플러스 i 요렇게 해줄 수 있죠. 자, 요 뒤에는 우리가 그대로 적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분자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z-i, 자, z 플러스 i, z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z-1, z-i, z-i는 약분해버리고 그리고 z 대신에 i를 대입하면 자, 2i가 되어지고 z 대신에 i를 대입하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4i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요 경우에도 우리가 z 대신에 1 플러스 i를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도 분자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우리가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인수분해 할 때도 여러분 좀 요령껏 하셔야 되는데 z 대신에 1 플러스 i를 대입해서 0 됐다는 것은 이 분모 안에 어떤 인수가 포함되어 있냐면 z 빼기 1 플러스 i라는 인수가 분명히 이런 인수가 이 분모의 인수분해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분자 역시도 z-1 플러스 i라는 인수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죠. 왜? 우리가 금방 z 대신 1 플러스 i를 여기다 각각 대입했을 때 분모 분자가 0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찾는 부분은 매우 간단하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요게 z제곱이니까 여기도 반드시 z가 있어야만이 이렇게만 나오면 z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하고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뭔가가 곱해졌을 때 그 결과가 빼기 2i가 되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i만큼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죠. 왜냐하면 1 플러스 i와 1 플러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소수 계산에서 1 플러스 i의 제곱은 1제곱 i제곱은 없어지고 2i가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놈 두 개를 곱하면 2i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z제곱이니까 여기도 z가 있어야만이 z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2가 만들어져야죠. 1 플러스 i에다가 뭘 곱하면 2가 되는가 라면 1 마이너스 여기에 i가 5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렇게 곱하면 1이고 요렇게 곱하면 1 되니까 2가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놈 곱하기 요놈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요게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요놈은 우리가 약분시켜 버리고 자, z 대신에 1 플러스 i를 자, 여기다 대입하면 자, 분자는 2i가 남죠. 그리고 z 대신 1 플러스 i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i가 2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2와 2를 약분해 버리고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i만큼을 곱하면 자, 요렇게 실수화 시키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z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z바분의 z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우리가 이제 실함수에서는 극한값이 없다는 사실을 보일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일단은 자극한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런데 복소함수에서는 우리가 z가 여기서 한없이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경로에 무관한 값이 나와야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항상만 보이면 무슨 말이겠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z를 자, 우리가 x 플러스 자, iy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게 되면 자, 주어진 자, 극한값은 z가 0으로 갔을 때에 자, 분자는 자, x 플러스 iy, 분모는 x 마이너스 iy 이렇게 우리가 요놈의 켤레가 분모니까 켤레를 분모에 쓰면 되겠죠.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선생님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0이 있고 자, 여기가 요쯤에 우리가 만약에 z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럼 z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로를 갖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z가 한없이 0이 갔다. 자, 요걸 우리가 경로 1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경로, 자, 요 1이랑 그죠? 경로 1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y는 항상 0이죠. 그죠? y는 항상 0이고 x 값이 지금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x 이제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주어진 요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항상 0이니까 이게 y는 0 내버리면 x만 남죠. 그리고 z가 한없이 0으로 간다 했을 때 그 의미가 여기서는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는 그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약분해 보면 결국 요거의 극한값은 1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를 만약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0에 가까워질 때 요걸 경로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경로 2를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해 보면 요렇게 따라 내려오게 되면 x의 값이 이번엔 항상 0이고 y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은 자, 리미트 자, y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고 z가 0에 간다는 말은 자, x는 없어졌으니까 자, iy 마이너스 iy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약분해 버리면 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보다시피 경로를 서로 다른 경로를 두 개 잡았더니 극한값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리해서 적으면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따라서
자, 접근하는 경로에